예,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간 거에 상당 부분을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일단 코스피는 121선이 장중 거의 저점권이 되는 게 반복되고 있죠. 4일 연속해서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. 좋게 보면 지지지만 아슬아슬한 거죠. 이게 이제 너무 반복이 되면 사실 이거 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멀찌감치 올라갈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시장 발목을 좀 잡았는데, 삼성전자는 이제 주봉에서 월봉에서 60월선, 그러니까 58,800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선이 계속 저점이 되고 있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여러 번 테스트하는 것보다 여기다 이제 멀찌감치 올라가 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이걸 딛고 올라서느냐, 멀찌감치 올라가지 않으면 조정이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아슬아슬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실제로 오늘 뭐 지수 보면 대형주가 발목 다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수 하락한 거에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 발목 잡은 게 10.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까지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11.5포인트, 거의 12포인트 가까이가 시가총액 빅4에서 나온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 종목들 빼고 나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사실상 약보합 정도, 그러니까 대형주가 분위기 잡아주면서 종목들이 올라가긴 좀 애매하고 약간 눌리는 정도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낸 게 오늘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. 시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눌렸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,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물가지표 앞두고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거냐,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죠.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 건 좋은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? 지난달에 7.7이었는데 이번 달의 예상은 7.3이거든요.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너무 완만하죠. 이게 좀 뚝뚝 떨어져서 한 7.1까지 이 그래프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길 원하는 거고, 특히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다시 올라간 게 찜찜했잖아요. 지난달에 6.3이었고 이번 달에 6.1이었는데 앞에 내심 한 5자 정도 나오면 참 해피할 텐데,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하기 어렵다. 이게 이제 좀 시장이 눌리는 그런 이유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,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. 오늘 DB증권 같은 데서 보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을 작년도 대비 절반으로 떨어뜨렸거든요.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적자날 것 같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, 삼성전자 평균적으로 보면 증권사에서 한 8조 원 정도 4분기 전망했는데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6조 9천억짜리 영업이익 전망이 나왔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싼 건가,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, 여기에 이제 또 뒷받침해주는 데이터, 10일까지의 수출이 20.8% 줄어들었다. 그러면 이 수출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역 완화를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발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대요. 그래서 이게 혹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리오프닝이 불가능한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. 오늘 뭐 르뽀로 나온 외신 보니까 우한 지역 대상으로 한 건데, 이게 방역을 풀고 나서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, 이런 인터뷰도 실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진자가 증가되니까 뭘 사 먹으러 돌아다니지 않아서 어렵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전에는 확진자 많아서 임대료를 깎아줬었는데 지금은 리오프닝 됐다라고 해서 임대료도 안 깎아준다.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뭐 더 힘들다,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어필이 됐고, 반면에 이제 낙폭이 크지 않았던 건 옐런이 이제 내년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될 것 같다. 그러니까 뭐 돌발적인 상황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옐런이 예전에 연준 의장할 때, 연준 의장 전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전망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. 뭐 최근에는 조금 스타일 구기긴 했지만,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긴축은 상당히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악재 속에 하락했지만 그나마 낙폭을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.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어정쩡하게 매수냐 매도냐 뭐 가르기 애매한 그 정도 수치가 됐고, 뭐 선물도 그렇고, 근데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개인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렇게 콜옵션을 많이 사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콜을 팔고 풋을 사고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었고,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좀 엇갈리고, 종목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팔았고요. 반면에 LG엔솔, 삼성 SDI는 매수하고, 예, 그 LG에너지솔루션은 참 일관되게 매수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. 그리고 또 우선주는 또 매수했어요.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지수
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상 기관이죠. LG에너지 솔루션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 빠지고, 그러니까 하락해서 지수 발목 잡았다 싶은 종목은 기관이 판 거잖아요. 근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고, 뭐 카카오, 하이브, 생명, 보험,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종목별로 엇갈리긴 했는데, 뭐 에코프로는 사고 에코프로비엠은 판다든가, 위메이드를 다시 사들인 게 이제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, 엔터주도 이제 좀 골라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근데 오늘 사실 스윙률 게임은 거의 기관이에요.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오늘 좀 올라갔다 싶은 종목들, 최근에 강했다 싶은 종목들은 거의 다 기관 쪽에서 매매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관 쪽이 수익률 게임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관이 좀 시세를 만들어내면 이제 이게 여기에 돈이 몰리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투자들이 몰려가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기관의 어떤 수익률 게임 주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주요 지표가 공개되기 전이잖아요. 그러니까 긴장도에 따라서 이게 다우냐 나스닥이냐. 그러니까 다우가 올라가는 건 사실 우리 증시에 이렇게 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 주는 게 금리 피크, 물가 피크 이런 쪽으로 가는 구도가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나스닥이 빠진다라는 건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에 민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메인 재료가 되는지.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은 좀 눌리긴 했지만 그동안에 올라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이 넘어간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. 근데 한편으로 보면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단기 수급에는 부담을 줄지언정 흐름은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중국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중국이 꾸준하게 올라가서 경기 회복 기대를 계속 반영해 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 구도 볼 필요가 있고, 다음에 대형주가 좀 엇갈렸는데,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엇갈렸다가 오늘은 이제 같이 갔죠. 근데 이게 이제 또다시 엇갈릴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뭐 무슨 어마어마한 하락장으로 베팅하지 않고서는 이게 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가느냐.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큰 묶음으로 보면 IT, 2차 전지, 바이오,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주 이런 구도가 있고, 그 아래쪽에 보면 금융과 이제 자동차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어떤 게 될 거냐, 요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게임, 엔터, 미디어, 기계, 제약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,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 스트레스가 덜한 종목들,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탄다 싶은 종목군들 쪽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. 근데 만약에 CPI가 낮게 나오고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또 경기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 자, 이제 차트 하나 보면 이건 뭐냐면 그 풋콜 관련해서 베팅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로 갈수록 하락 쪽 베팅이고 밑으로 갈수록 상승 쪽 베팅인데,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지난주에 21년 만에 최고치로 하락 베팅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 베팅일 수도 있고 주식을 보호하기 위한 해지일 수도 있는 건데,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하락에 그렇게 몰려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악재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하는구나, 정서적으로.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너무 하락적으로 몰리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반작용이 확 생기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하락 쪽 배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저 다음 날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구도에서 이제 지나고 나서 이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. 21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털고 나갈 거냐, 이 포지션을 유지할 거냐. 그러니까 이제 요 결정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죠.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아마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. 그다음에 이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CPI 발표될 때 변동성이 2008년, 2009년 이후에 최고라는 거예요. CPI 발표 날 평균 변동성이 3%, 위든 아래든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다. FMC의 CPI까지 주목도가 높아서 이번 주에는 상당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확률이 이제 확률적으로 뭐 몇 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오니까,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건 좀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재 테스트로 자꾸 보여드리는 건데, 이건 이제 옛날에 청바지 브랜드 쪼다시라고 80년대 중반 정도 되게 히트쳤던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서지오 바렌테라는 청바지가 저 이거 다 있었고, 다음에 이제 그 유망이라고 SS 패션이라고 옛날에 유명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있었고, 핀토스라고 저가형의 청바지 나온 적이 있었고, 이제 나중에 이제 마르테 프랑스와 저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청바지가 나오면서 이제 저거 입으면 좀 뭐 있어 보이는
예,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. 저는 이거 다 입어봤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거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입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본 적 있으셨을 것 같은데, 예, 뭐 이 중에서 3개 이상 알면 또 아재죠. 뭐 어쨌든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방송 또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제 독립 리서치가 출발될 겁니다. 그러니까 가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화요일 중으로 올릴 거니까,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 방문 또 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